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근 들어서 애같은 어른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메타인지는 못하고 맨날 남 탓하고 징징대기만 하는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메타인지 못하다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메타인지 하라고 얘기하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주제를 알고 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저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우울증 많다고 하잖아요. 우울증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가치를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려치기 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허황된 거 많이 쫓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없구나. 남들은 잘 사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남들 별 볼 일 없다 얘기하잖아요. 별일 없는 게 맞거든 사실. 근데 자꾸 이제 미디어나 SNS 상으로 자꾸 사람들이 올려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평균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 이게. 근데 평균이 그렇게 안 높단 말이야, 현실적인 평균은. 그리고 요즘에 남 탓하는 사람도 많죠. 남 탓. 근데 제가 얘기하죠. 사실 이건 남녀 둘 다 문제예요. 남녀 둘 다 문제. 인생이 힘든 거는 본인 탓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그냥 내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외부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기한테 안 찾고 자꾸 외부적으로 뭐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특정 인물한테 탓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분이 탓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인생에 뭔가 중요한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인생에 꼬이는 것도 나한테 있고 못 사는 것도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젊은 사람들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허황된 것을 많이 쫓으니까 힘든 거예요. 허황된 것. 허영을 많이 쫓으니까.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껍데기만 쫓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자극적인 쾌락만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미건조하게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건 잘 사는 거 맞다고. 틀린 말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생은 고리타분합니다. 지루해요. 지루할 수밖에 없죠. 왜냐? 똑같은 일상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이제 길로 출근을 하고 비슷한 사람과 일을 하고 비슷한 공간에서 이제 업무를 주고받고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 퇴근을 하고 비슷한 시간에 잘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미건조한 거 맞는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직장을 안 다닐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 인생이 뭐 매일 다이나믹하게 재밌게 갈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살 수도 없고. 물론 사람이 중간중간에 이제 일탈 같은 것들은 꿈꿀 수 있겠지만 365 일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단순한 게 사실이고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기 시작을 해요. 톱니바퀴처럼 사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나쁘다 생각을 해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꾸 자극만 쫓고 뭔가 한 방에 내 인생을 뭔가 바꾸려고 하고 그게 더 잘못된 거거든. 한 방에 안 바뀌어요. 한 방에 바꾸려고 하다가 더 뒤집어집니다. 한 번에 껑충 올라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몇 계단씩 내려가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뭐 노동소득은 의미가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돈 벌어봤자 큰 돈이 되지 못한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건 아셔야 돼. 내 수준의 노동소득은 그나마 내가 벌 수 있는 현실적인 돈 중에 가장 큰 돈이에요. 이것도 반박할 수 없잖아요. 내가 현재 하는 일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일이에요. 그럼 그거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돈 버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생깁니까? 그렇다고 일 그만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 내가 현재 돈 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로 벌 수 있는 거,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뭐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 특히 유튜브가 사람들을 좀 바보를 만든 게 뭐냐면, 유튜버가 자꾸 부자들의 삶,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여과 없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본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진짜도 있겠지만, 나하고 크게 연관성 없는 사람, 연관성 없는 삶은 안 봐요. 어차피 봐봤자 뭐 도움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좀 몸만 어른이지 생각하는 건 애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뭐만 하면 힘들다 죽겠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해봤자 고달픈 건 본인이에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합시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 인턴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친구들이 주말 특근에 빠지는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인턴 평가 점수가 있어서 이게 점수를 많이 까먹고 8시간 일하고 15만원 정도 받는 건데, 요즘은 그냥 약속 있다고 절반 이상 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입사를 목적으로 가산점을 박치기 위해 들어왔을 텐데 스스로 페널티를 받더라고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인턴으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일하기 싫어서 저런 것도 있지만, 아마 여기 회사 말고 다른 것도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요즘에 보면 회사를 한 군데만 들어가겠다고 이제 준비한 사람 없잖아요. 요즘 보면 취업 준비생들이 여러 군데 문어발 치고 지원하거든요. 뭐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봤을 때 좀 한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 친구도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지원해야 되니까 한 군데 바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이 회사를 정말 들어가고 싶어서 뭐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면 좀 문제 있죠. 근데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그래. 뭔가 줄만 출근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주말 출근. 물론 줄만 출근하는 게 기분 나쁘죠, 사실. 근데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주말 출근도 해야지 뭐. 워낙에 요즘 친구들이 워라밸, 주 5일 근무, 칼퇴근 이런 것들을 기본 메타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내가 원하는 데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거 바라지 마요.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전, 내가 어느 위치 정도 가기 전까지는 워라밸 주 5일은 좀 내려놔요. 내가 확실히 들어가고 나서, 위치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 워라밸 생각하십시오. 아직 내가 어디 자리를 꿰찬 것도 아닌데, 인턴이면 파리목숨 아닙니까? 내가 아직 확실하게 자리 꿰찬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워라밸을 바랍니까? 워라밸? 난 웃기게 그런 거야. 젊은 친구들이 가끔 보면 약간 좀 생각이 좁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직 내가 사회생활 제대로 하기 전인데 워라밸이 굉장히 많이 따져. 워라밸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좋은 회사는 워라밸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뭔가 워라밸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을 많이 하는 회사를 가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하다못해 공무원도 요즘에 워라밸 잘 안 돼요. 내가 일을 마저 끝내지 못하면 늦게까지 남아서 해야 돼. 그럼 워라밸 안 되면 그만두실 겁니까?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워라밸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게, 보통 워라밸 있는 회사는 보수가 적습니다. 보수가 적어요. 공무원이 대표적이잖아. 그리고 워라밸 되는 회사들은 보통 있잖아요,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아직 내가 확실하게 이제 자리 잡은 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워라밸 포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그거 아셔야 돼.
특히 돈을 많이 버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워라밸이 없어요. 아예 없어.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워라밸 없는 사람도 많고, 전문직은 말할 것도 없고, 전문직은 그냥 일에 중독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를 가기 전까지는 워라밸을 좀 내려놔요. 내가 뭔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계속 나가요.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 언제까지 인턴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정규직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들어가려면 저 인턴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1순위가 인턴 점수를 잘 받는 거. 인턴 점수 잘 받으려면 회사에서 주말 근무 같은 게 있으면 나가야 되고, 물론 일하기 싫다는 거 알고 있어. 주말에 일하기 싫어하는 거 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야. 병원 의사들도 토요일날 출근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어떡하겠어. 먹고 살려면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가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주말에 방송하잖아요. 근소리 안 하고 방송하지 않습니까? 뭐 워라밸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아셔야 돼. 생각보다 워라밸 포기하고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랄게요. 물론 젊은 친구도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많이. 물론 회사를 들어갈 때 복지나 근무여건 보는 거 중요한데, 일단 내가 급하면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해놓은 게 없잖아요. 내가 뭔가 지금 뭐 급한 상황이면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일단 들어가고 나서 숨통 트이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해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턴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갔으면 제대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 나중에 꼭 좋은데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취업하더라도 일단은 정하기 전까지는 너무 워라밸 같은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키는 거 잘하고 그 상사분들한테 인정받고 좀 그렇게 좀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